시간이 됐으므로 문학채널 시시콜콜 월요 수업 7월 22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7월은 언제부턴가 금년부터는 7월은 하루도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7월로 좀 변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가 오는 게 정상이고 비가 안 오면 이상한 그런 7월이 됐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천둥도 치고 천둥 번개 빗속을 뚫고 오늘 수업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참 무덥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오면 그래도 뭐 좀 그 에어컨도 좀 틀어놓고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에 오면은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7월 30일, 31일 문학채널에서 진행하는 제2회 해변신앙송학교가 7월 30, 31일 강릉 강문해변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혹시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좀 걱정이 지금부터 이제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날씨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 문학채널이 어떤 행사하는 그날은 살짝 비껴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우리 행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그 행운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선 그 방송 내레이션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국보급 보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소나무 외롭게 아주 앙상한 그 소나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제 국보급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알릴 겸 또 내레이션 공부할 겸 해서 소재를 하나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송 내레이션 이렇게 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처음인데 어떻게 네. 국보 세안도의 기부자 손창근 씨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 지난 6월 11일 별세했지만 세안도를 기증받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박물관 측은 당혹해 했습니다. 담당자는 세안도를 기증하실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조용히 가셨습니다. 20년 근무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세대 교수인 차남 손성규 씨는 아버지께서 특히 박물관과 산림청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며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손창근 씨는 1929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53년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1960년대 스위스 상사에서 여러 해 근무한 뒤 부친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세안도의 기증으로 2020년 최고영예인 문화훈장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이래 금관문화훈장,
수호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세안도는 그의 마지막 기증품입니다. 8순이 되던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2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산림 약 200만 평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50년 동안 잣나무와 낙엽송 등 200만 그루를 심어 가까우던 시가 1천억의 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연고가 없는 카이스트에 50억 원 상당의 건물과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부한 손창근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화채널 신앙송 남현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번씩 쭉 다 해봤는데, 내레이션은 이제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방송할 때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해서 시청자나 청취자, 라디오 청취자가 듣든지, TV, 텔레비전 앞에 있는 그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7명이 했는데 다 거의 100%가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면 이 마이크를 잡고 뭔가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이게 한다는 것은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마이크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가슴속에 넣어준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나만 혼자 전부 했어요. 혼자.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한 거야. 시청자와 청취자를 무시하고 혼자만 마이크 잡고 나 글씨 읽을 줄 알아 라는 정도로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빵점이죠. 이거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 신앙송을 한다든지 MC를 한다든지 뉴스를 한다든지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99%입니다. 나는 이거 수십 번 읽어봐서 알아.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없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99% 그냥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모조리 상대방한테 그 배려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혼자 나 이거 읽고서 내가 좀 알을 거야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빵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상대방 귓속, 상대방의 가슴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내가 읽고 나만 알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 목적은 상대방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듯이 끼입니다. 연기로 발음해야 돼요. 그 연기하면은
무럭무럭 나는 그 나무 태우거나 뭘 태울 때 나는 그게 연기고, 앞에서 뭔가 그 어떤 액션을 취하고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그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많은 관중 앞에 또는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야 돼요. 남들 앞에 나올 필요도 없지. 연기 아니면 나 혼자만 이걸 읽으려면 왜 앞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읽어도 목적은 달성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떤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력이 있어야 돼요. 이미 나는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이 내용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99% 봉사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기력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체도 연기입니다. 또 마이크를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조리 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무대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공연입니다. 공연 자체는 연기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은 그래서 마이크를 잡는 거죠. 상대방이 없이 나 혼자 읽고 이해할 거야 한다면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마이크를 잡았을 때에 한해서 그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마이크 없이 하는 그거는 교육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마이크 없이 하는 거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 그러나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것은 룰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약속된 언어라는 것은 표준 발음, 자기만이 아는 발음으로 해서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된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한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을 가지고 사용해야 표준말입니다. 그 발음과 그 말을 아닌 다른 내용은 약속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맨 앞에 앉은 박영희입니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글자 하나하나 띄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약속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박영희라는 이름이, 그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다면 박영희 아무렇게나 해도 인토네이션, 억양만 맞으면 다 알아들어요. 왜? 약속된 언어기 때문에. 그러나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얘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박영희 이렇게 한자 한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약속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박영희 하면은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약속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박씨구나. 원래 이제 방정환 하는 방자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대충 말해버리면 박씨로 그냥 적어. 잘못 적어요, 잘못.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똑바로 띄어서 얘기를 하냐. 예를 들면 남현정 또박또박 얘기했기 때문에 받아 적을 수 있고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미숙 그냥 대충 이미숙 하면은 임희숙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숙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똑바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장항님 이렇게 똑바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언어다 아니다. 이게 표준 발음이 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표준 발음이 아닌 그런 발음을 여러분이 구사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알지 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듣죠. 그렇지만 마이크를 잡을 때는 알지 못했어가 아니라 알지 못했어 라고 정확하게 표준 발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내레이션은 룰이 없습니다. 표본이 없어요. 표본이. 그러니까 그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뭐 인간극장 누가냐 뭐 김영옥이라는 뭐 탤런트가 자기 스타일로 할머니 완전 할머니 스타일로 아나운서식으로 안 합니다. 자기 캐릭터가 묻어나온 어떤 드라마의 대사를 읽듯이 하듯이 연기력을 가진 그런 멘트를 날립니다. 한국의 밥상 뭐 하면 최불암이가 자기 스타일대로 하잖아요. 아나운서처럼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덥수룩하게 막걸리 스타일로 발음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다 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무성영화 시대에 있었던 변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변사처럼 하는 심파조 그런 멘트를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없어요. 시대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잔잔하니 속삭이듯이 옆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성영화 시대는 그리하여 심청이는 다시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냥 심파조로 막 이렇게 막 해서 인당수에 뭐 어쩌고 뭐 연꽃으로 피어나서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자기가 먼저 흥에 겪고 자기가 먼저 흥분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코미디언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웃으면 안 돼요. 관객이 먼저 웃어야 돼요. 내 모습과 내 행동을 내 말을 듣고 관객이 웃어줘야 되는데 나 지금 우스운 얘기 할 거야 하면서 먼저 웃어버리면 이건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 절제.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도록 관객의 반응이 먼저지 내가 먼저 하는 그런 거 안 돼요. 신앙송도 마찬가지야. 신앙송도 할 때
이 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동적이야 하면서 자기 혼자만 흥분하고 감동적으로 막 내지르고 무슨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처럼 그렇게 막 혼자 흥분하고 이런 낭송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상대방의 귀 속에 가슴 속에 스며드는 충분히 99.9%가 다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거, 그런 신앙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몇 사람들은 혼자 먼저 흥분하고 먼저 감동하고 무대에서 관객은 맹숭맹숭한데 신앙송 하는 사람 혼자만 막 흥분하고 감동 있는 것처럼 하고 혼자 예쁜 짓 다 하고 그러면 관객이 정말 꼴불견이네, 이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객이 먼저 감동하고 관객이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관객이 먼저 웃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은 관객이 먼저 우는 그런 마이크 잡는 사람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자기 스타일로 하세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이 방송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원고예요. 이런 원고를 뭐 김영옥이나 또는 그 뭐 최불암이나 이렇게 주면은 연습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어디를 끊고 어디를 쉬고 어디서 강조하고 고저장단 강약 완급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더 할까 뺄까 이런 것까지 설계를 한 뒤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읽듯이 똑같이 그래버리면은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레이션 할 때는 성대모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김영옥이처럼 할 거야. 나는 최불암처럼 할 거야. 라는 그 연상을 하고 이 문장을 만약에 최불암이가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손창근 씨는 1929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톤과 속도로 하거든요. 그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 내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냥 읽는데 급급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표준 발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표준 발음이 어긋나면은 이게 우리 문학 채널도 국민 교과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학 채널에 이렇게 띄우는데 영상을 띄울 때 엉터리로 발음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좋은 내용이 그냥 없어질 수가 있어요. 못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6월 해야 되는데 6월 아주 그냥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6월을 갖다가 6월, 그 10월을 갖다가 10월 이렇게 하는 그런 발음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채널에서 그걸 갖다 올려놨어. 누군가 하는 걸.
그 문학 채널이 인정하는 발음이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표준 발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송보다도 내레이션 이 부분은 써먹을 때가 더 많아요. 신앙송은 어디 가서 무대에서 초대받고 뭔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거 너무 흔해가지고 어디 가서 나 그 신앙송 했어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주 정말 A급들이 나온 데서 이렇게 같이 그 무대에 섰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냥 B급, C급 그냥 초보자들 쭉 하는 데서 거기 가서 낭송했어. 나 신앙송했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신앙송은 너무 흔해져가지고 무대도 흔하고 별로 귀한 대접을 못 받지만 이 내레이션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그냥 그 자기 핸드폰 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책도 읽고 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세상을 반절도 못 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내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말로 하잖아요. 내레이션, 뭐 읽어주는.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게 딱 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거기에서 나는 사회 찬미를 내용을 알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핸드폰이 저절로 또 뜨잖아요. 말로 통하는 그런 시대,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영희 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조용히 막 이렇게 읽어주는 어떤 내용을 알찬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내용을 그 사람은 귀로 듣고 책을 안 읽고 눈으로 안 본 그런 시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즐겨 듣는 콘텐츠는 무수히 많습니다. 각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좀 긁어다가 복사해서 좀 편집 좀 해가지고 내가 읽기 좋게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세상에 모르는 일들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줘야겠어라는 그런 목적만 가지면은 1등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요.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는 박영희 유튜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몰랐던 거 많이 거기 읽어주니까 그걸 볼 거야. 또는 어떤 수필, 좋은 수필이나 좋은 뭐 단편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주면 되니까 자기 목소리, 이게 내레이션이 훨씬 써먹을 띠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알아줘요. 이게 내레이션은 아무나 못하니까. 신앙송은 남 따라가기 급급하고 알아주지도 않아. 아주 특출난 사람 몇 사람만 알아줄 뿐이지 신앙송은 신앙송 그냥 할 줄 아네. 그런 정도로 관심도 안 둬요. 요즘에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이크를 잡는 거는 MC를 하든 내레이션을 하든 아나운싱을 하든 신앙송을 하든 무조건 표준 발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림청 산자에 강조를 해서 니은 받침으로 발음하는 순간 듣는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딱 꺼버리고 딴 데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표준 발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복합명사를 갖다가 띄우는 사람 많아. 오늘도 보면은 문학 채널, 문학하고 채널을 띄우면 안 돼요. 하나의 이름이요. 문학 채널은 다 붙여야 돼.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네 자를 다 붙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금관문화훈장 이러면 금관문화훈장 띄우면 안 돼. 복합명사를 하나의 단어인데 왜 갈라치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절대로 띄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송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복합명사인가 보통명사인가를 알아야 돼. 첫째, 시를 볼 때 그거를 모르고 예를 들면 가슴 검은 도요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 보통명사로 생각하고 검은 이건 형용사로 생각하고 도요새라는 이름 새 이름이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 이름이 가슴 검은 도요새예요. 도요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새 이름이 가슴 검은 도요새. 다 이거 붙여야 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가슴이 검은 도요새인가 보다. 가슴 검은 도요새도 이렇게 낭송하면 이건 빵점이다 이거. 시 내용을 왜곡시키는 사람. 그래서 복합명사 하나의 단어다 아니다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서울대학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해야지 관악산에 있는 그 서울대지. 서울하고 띄워서 대학교 하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가 된단 말이에요.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를 얘기할 때는 서울대학교 다 붙여야 돼.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하면 서울대학교 하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한 대학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띄우면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좀 국립중앙박물관 이러지 말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하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이러는 사람은 거의 뭐 100%요. 그러지 말고 이 풀네임을 그대로 다 붙여줘야 돼요.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레이션 대본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따옴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겹따옴표가 있고 홀따옴표가 있어요. 겹따옴표는 원고를 쓴 사람이 이것은 리얼하게 대사체처럼 읽어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나 홀따옴표는 대사체로 하면 안 돼요. 홀따옴표가 있고 겹따옴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겹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면 세안도를 기증하실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조용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이 뭔가 연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조용히 가셨습니다 라고 국어책 읽듯이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고두현 시에서 이게 늦게 온 소포. 근데 거기에 이제 따옴표가 있어요. 큰 집, 뒷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익었다고. 여기는 진짜로 어머니가 하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헛다운표라면은 그냥 전달하는 내용 전달만 하면 돼. 근접 뒷담에 뭐 하면서 그 헛다운표는 대사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내레이션에서도 그렇고 그 표준 발음에 여러 군데 내가 이제 이게 체크는 해놨는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서도 30군데는 틀린 게 있어요. 30군데 자본에는. 시험 보면 빵점 돼요, 여러분들. 그 섬유공학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유공학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섬유공학과. 이게 섬유공학과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할 얘기가 무수히 많지만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신앙송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